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 네. 허은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어째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투표 중이니까. 네. 네. 저는 분위기 좋은 게 느껴집니다. 근데 해석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부터 해보죠. 네. 지금 모바일 투표율이 47%로 끝이 났습니다. 역대 최고치거든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허은 의원님. 우선은 경이로운 투표 참여율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선거 결과가 또 우리 모두에게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직접 그 전화 통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것이죠. 뭐 응원 지금 상황을 좀 봤을 때는 거의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 80% 이상이 벌써 다들 투표를 마치셨고 거의 9시 5분 했습니다. 네. 9시 했습니다 하면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두고 봐라. 열자 말자 투표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천하용인 천하람 그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2030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40에서 50%가 60, 70, 80대였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좀 놀라고 있고 나 60대입니다. 나 70대입니다. 우리가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세대포이론이 지금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제가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걱정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는 거라던가 뭐 전화해서 우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남자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투표수가 한 40만 이상 될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어떤 조직력으로도 어떤 입김으로도 될 수 없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뭐 통제 불가능한 숫자는 저희한테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디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해석들이 다 구구해서요. 아니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조직표의 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소위 당의 주류 여러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똘똘 뭉쳐서 지금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동원 가능한 조직 가능한 인원이 저는 1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4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뭐 저도 아마 투표율 80만 명 중에 한 4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한 37, 8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마도 이 조직 가능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작동한 것이 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여러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 사건 의혹 등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도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여러 익명의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약간 이런 게시물을 올린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그리고 조직이 불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몇 %였죠? 전대? 저희가 37%였어요. 네, 저희는 어저께 47%를. 저희 120만 명 중에 37%인데 저희는 뭐 당원이 좀 많아서 그렇긴 많습니다. 한데 퍼센트로 보면 지금 뭐 역대급이긴 한데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실 개입 논란, 특히 행정관들이 채팅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글쎄요 이거 김 후보는 지지하고 안 후보는 비방하고 이 부분은 허은하 의원님도 지금 출마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고 대통령실이 또 적어도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책임 있는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정 운영에 정말 누가 되는 거다. 이건 어려움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행정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윗선이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그분은 구속 수사 받아야죠. 구속돼야 된다. 뭐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요. 그러니까 이 여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서로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여당이 만약 대통령실에 위에 군림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실이 여당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죠. 네. 분명히 기반은 대통령실은 행정부 기반이고 이 정당은 입법부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개입의 여지도 많고요. 특히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당을 개입했다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정당의 선거 과정을 개입한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정당에 그렇죠. 개입이 돼 있다. 그건 여야 보시는군요. 뭐 비교섭 단체 이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민주당 경선에 이렇게 개입했으면 이게 문제가 이게 이 정도 끝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단톡방에 초대됐다. 초대돼도 누가 다른 사람이 초대하더라도 바로 나가는 게 이 퇴장하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네. 심지어 다른 사람 초대까지 했습니다. 적극적 행위가 드러난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보면 이 경찰 수사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필요하다. 몇몇 네. 그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적어도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자체에서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를 네. 해서.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게 대통령실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보다는 전당대회에 더 관심이 많으면은 이 국회나 당에서 일하는 것이 맞지 거기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개인 네. 자발적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게요. 다양한 수석실에서 한두 명이 그냥 개인적 일탈처럼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니,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특정 수석실에서 지금 전원이 다 특정 수석실 행정관 제가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다 그 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입했으면 이거는 폭행도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폭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공수처 수사 받아야죠.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허은하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대통령실 비판을 좀 자제해오다가 이번 막판에 이 계기를 해서 조금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천하람 후보 우리 천하용인 이쪽 표를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글쎄요, 뭐 참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꼭 천 후보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또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당한 일이 있는데 이제 침묵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투표율이나 투표수 봤을 때는 사실 당원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천 후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그래서 뭐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발언은 그냥 그 꽃을 시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3일인가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얘기를 하면서 또 좀 비유 아니면 또 은유 같이 되면서 대통령, 윤핵관, 친윤 인사 모두 비판한 것 같아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 뭐 저도 이 영화도 보고 이문열 소설도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요 비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 엄석대가 윤핵관이라고 지칭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다들 윤석열로 생각을 하면서 네. 본인들이 진짜 제발 저리셨나 보다. 약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반응할 건 아니었는데 그냥 네. 소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특히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굳이 반응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쫓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투표율 상승으로 인해서 방금 조직 가능한 표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한 20% 30% 초반 정도에서 한 25만 정도에서 끝났으면은 압도적인 뭐 과반 이 김기현 후보의 당선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아마도 투표율 상승은 결국 여론조사 득표율의 이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다 지금 엄석대 일그러진 영웅하고 끝났으면 언론에서 추측 기사 쓰기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들이 막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이냐라고 노발대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칭했나 보다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연 특히 이제 김기현 후보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과정이 아니고 너무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 측도 그렇고 조금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고요. 지금 저는 과반을 이상 득표한 여론조사 보진 못했거든요. 네. 김기현 후보가. 예. 투표율 이렇게 높으면 과반 안 될 겁니다. 저는 결선 투표 간다고 봅니다. 결선 갈 것이다. 나님 그러면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전당대회 당일날 대통령이 나오십니다. 네.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얘기를 하지 뭐 축사 같은 걸 하겠죠. 그 오는 게 어떻게 또 해석이 될지 그리고 그날 참석을 했는데 결과가 확정이 안 되고 결선을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상상이 좀 잘 안 가거든요. 뭐 대통령 2번 뵙는 거죠. 2번 나오시는 겁니까? 결선 때 나오셔야 되나? 결선 때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나오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 당무 개입에 저는 마침표라고 보는데요. 네. 이 활용 정점을 찍으시는데 아니 8일날 당대표가 결정될지 10일날 결정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탄력적인 일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8일날 가겠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공표한 거는 내가 8일날 갈 테니까 알아서 정리하라. 이거거든요. 저희 전당대회가 흥행은 흥행인가 봐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질 줄이야. 아니,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 그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유리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기존에도 대통령들이 전당대회에 오시긴 했습니다. 저희 보수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까라는 것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직접 여쭙기 뭐하니까 장경태 아니 저도 윤석 엄석대 저 윤핵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엄석대가 이럴 때 왜 장경태 후보 의원하고 같은 생각인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엄석대가 윤핵관이다. 체육부장 윤핵관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저는 호소인들이 엄석대 측근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윤핵관 호소인이 체육부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연상되는 인물이 누구냐는 그 정도만 저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그 대응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이준석 대표 아니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그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유롭게 해석하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대통령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저는 왜 윤핵관들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정말로 엄석대랑 똑같잖아요. 자신만들의 왕국을 좀 만들기 위해서 당내 의원들 입 막고 소신 꺾고 당내 다양성 자유도 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도 윤핵관 생각 들었고 그 호소인 핵관 얘기했을 때 그래서 윤핵관 호소인들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당선은 어떻게 누구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허은하 후보나 김용태 후보 어떻게 가능성이? 사실 제 예상은 1, 2위는 한 2분 정도는 정해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4명 정도 4분이 두 자리를 놓고 지금 경합 중인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이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찌되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혼전 양상이 더 가중됐다. 그래서 좀 아마 이제 기존에 조금 앞서고 계셨던 분들은 좀 당황하시면서 좀 걱정을 하실 거고요. 또 물론 또 후발 주자분들은 또 많은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되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말씀 못 하시는 게 제가 선두가 될까 봐 걱정이 되시나 봐요. 당선자 측은 원래 다 이 장담을 못 하죠. 허언장담을. 선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겸손하게. 아니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지치지 말라.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선은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천하람 후보는 결선 갑니다. 간다고. 알겠습니다. 자.